이 영화 주제는 죽음은 피해갈 수 없다인데 맞아. 그거보다는 이렇게도 죽을 수 있구나. 5편 동안에 죽은 사람이 주연급 포함해서 사망자가 320명이래요. 전쟁 영화야?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한 아주 잔혹한 교훈적 영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죽음에 대한 무감각이라고 그럴까요? 진짜 연쇄 살인마 이야기를 다룬 넷플릭스 시리즈 마인드헌터, 네. 에드먼드 캠퍼 이 사건 아마 범죄학이 진일보했다고 해야 되나요? 요즘에는 뭐 날이 워낙 빨리 더워져서 5월인데도 여름 같아요. 제발 봄 좀 길었으면 좋겠어요. 아, 이제 봄과 가을이 소실되고 있죠. 점점 없어지고 있어. 그래서 그런지 벌써 공포 영화들이 개봉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공포 영화의 시즌을 맞이해서 제가 또 이제 심야 괴담이라는 한국의 어떤 그 이상한 호러 장르의 개척자로서 저랑 공교롭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저희 직접 못 뵀는데 아, 교차 출연하셨다. 맞아요. 그렇죠. 오늘 일종의 역주행자들의 심야 괴담에 네. 우리 범죄학자 사실 너무 유명하신 분이죠. 네. 김복준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아주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하여튼 미국 영화는 이건 좀 배워야 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대단해.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블러드라인. Grandma, what's happening to us? Years ago, I had a premonition that started it all. I saw what death was about to do. I saved a lot of lives that night. Everyone needs to get off the dance floor! Lives that were never meant to be saved. But death doesn't like it when you mess with his plans. 무려 2000년에 1편, 25년 전에 맞아요, 첫 편이 맞아요. 나왔고 2011년에 5편이 나왔는데 지금 14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한 편이 나오고 두 편이 나오고 아니 그래도 원래 제목 데스티네이션 앞에 파이널을 갖다 붙였으면 이제 그만해야 네, 되잖아요. 많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해. 사실 지금까지 5편 동안에 죽은 사람이 주연급 포함해서 사망자가 320명이래요. 영화 속에서 죽은 영화 사람이. 속에서. 무슨 전쟁 영화야?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영화 주제는 죽음은 피해갈 수 없다인데 맞아. 그거보다는 사람이 죽는 방식이 너무 특이해가지고 맞아. 이렇게도 죽을 수 있구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네. 블러드라인 예고편을 봤는데 정말로 탑 트위스트가 딱 일 끝나고 편안하게 자기 그 샵에서 잠깐의 실수로 뭐가 따다다닥 하더니 이게 코 피어싱이 꼬여가지고 Drinks all around. 얼음 사이에 막 유리 조각 들어가고 맞아요. 일종의 이제 안전 불감증인 거죠. 어디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맞아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사람이 근데 황당한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쵸. 뭐 이렇게 뭐 틀어놓고 딴짓하다가 냄비 다 태워먹고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한 아주 잔혹한 교훈적 영화. 우리 심 선생님 얘기하시는 게 저한테는 와서 닿아요. 그래요? 그 영화 자체를 저는 어떤 시각으로 봤냐면 안전불감증에 관한 걸로 해석을 했어요. 나름대로. 예, 사실 우리들 주변에는 죽음의 도구를 깔아놓고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우리가 그 위험성에 대해서 어떤 심각한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따지고 보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편리하자고 만드는 모든 문명의 이기가 어떻게 보면 죽음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가스레인지. 자동차. 자동차. 그래요. 뭐 가스레인지건 뭐 엘리베이터건 그쵸. 에스컬레이터든 그러면 저희 못 살아요. 아유, 따지고 보면 갑자기 섬진하잖아. 우리가 가지는 모든 편리함과 비례해서 위험성이 어떤 위험성도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편리함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무감각이라고 그럴까요? 최종적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궁극적으로는 그런 장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사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은 그 말단 형사 시절에 경험했던 그런 기억이 순간적으로 탁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예요? 잘 뛰었어요, 제가. 형사 시절에 진짜 잘 뛰었어요. 풍채도 되게 좋으시고 네. 키도 그래서 크시고 철도 사건이 관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예상 지역을 지도를 펴놓고 점을 찍어놓고 절도가 발생할 것 같은 장소 인근에 가서 이제 잠복을 했어요, 잠복을. 실제 담을 넘는 친구를 봤어요. 네. 그 쫓아갔더니 이 친구가 이제 올라가서 옥상 쪽으로 뛰는데 20여 세대를 거의 한 10분, 20분 돌았을 것 같아요.
계속 뛰면서 쫑쫑 쏘는데 여기서 너무 짜증나게, 뛰고 너무 여기서 짜증나게. 뛰고 어느 순간 앞에서 막 달려가던 범인이 퍽 소리가 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예. 이게 뭐지? 네. 이 건조대를 옥상에 놨잖아요. 네. 그 옥상 건조대에 놨는데 거기에 그 친구 목이 걸려버린 거예요. 아, 뛰다가 못 봤구나. 네, 걸려가지고 그대로 그냥 뒤로 나가 떨어졌는데 죽일 거의 배인 상처 정도? 이야. 끝나고 돌아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게 나한테 짓이 그쵸. 예. 저게 만약에 내가 쫓다가 내가 걸렸으면 내가 저 상태가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앞을 살피게 됐어요. 빨리 뭐가 있는지 범인 도망가는 건 둘째고 이 그러게요. 앞에 뭐 저 다른 물건들이 있는지를 그런 걸 살피다 보니까 이제 자주 놓쳤죠. 지금도 그 트라우마는 있어요. 형사들마다 다른 각각의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있으시죠? 거예요? 트라우마 있죠. 부검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전에는 현직에 있을 때는 이제 목욕탕 제가 못 갔다고요. 목욕탕 가가지고 딱 밀어주는. 올라가서 발가벗은 채 딱 누워 시찬 시소에 있으면 딱 그거. 세신사 아저씨가 수건을 딱 맞아. 털면서 오잖아요. 자, 뒤집고. 오는데 마치 나를 부검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부검 현장을 자주 가다 보니까 처음에 형사 입문을 하면 걔는 1년 동안은 자기네 반하고 관계없이 형사과 전체 부검 가는 거는 참관해야 돼. 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다른 반이 부검할 때도 따라가야 돼. 계속 보게 하는 거예요. 면역 생기게 말씀하신 거죠. 계속 끝나고 나면 바로 그 국과수 나와갖고 좌회전에서 한 200m 가면 골목에 식당이 있어요. 네. 내장탕집. 반드시 고참이 그거 먹입니다. 아, 이거 영화에 나오는 게 네, 진짜 일부러 순대국이나 먹이는, 일부러 먹이는. 일부러 그런 겁니다. 순대국이나 내장탕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훈련입니다. 훈련. 야, 역시 이렇게 실전에 네. 아, 진짜 힘들. 난 얘기만 들어도 힘든데. 다시 영화로 돌아오면 미국 영화들이 좀 이게 특이해요. 이번에 또 이 영화 제목 몰라도 다 아는 건데 메간 2.0. I will do whatever it takes to protect Katie. What the hell is this? You put me in this plastic Teletubby? Prove you can be trusted, maybe we'll give you an upgrade. Mrs. Forrester, we have a problem. We're hunting an autonomous android named Amelia. She was built using your design for Megan. I know how to stop Amelia. All right, meat sacks. Let's get to work. 나 이거 예고편이 너무 웃겨서 우리나라에서 예고편 멘트 써는 거 보셨어요? 쌍또라이라고. 또라이 아니 너무 웃겼어. 뭐야 이거. 저는 이제 옛날에 이렇게 짤로 보면 이렇게 무슨 인형 같은 애가 막 춤추는 거 막. 그래서 그다음에 그냥 웃긴 쇼츠인가 했더니 이게 아니더구만. 공포영화야, 공포영화. 공포영화.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좀 색다른 공포영화. 이게 1편 개봉 당시 야 대박이다. 제작비 대비 무려 13배. 야, 이런 거 한번 누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최근 트렌드죠. AI가 이제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고 AI를 통제할 수 없고 그래서 그 AI는 또 다른 AI로 막아야 된다. 인간의 상상은 얼마나 빨리 가는가. 그러니까. 이거 AI 관련된 거 항상 머릿속에 있었어요. 원래요? 영화 이제 뭐 메간 같은 거 나오고 로봇 같은 거 예.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서 야 저거 효율적인데 이거 골치 아프게 말이야. 저 우리 형사들 저 휘칼 들고 덤비는 놈들한테 그러니까요. 목숨 걸고 우리 붙어 싸우는데 로봇 가면 그거 박살내버리잖아요. 바로 끝나잖아요. 그 고참 형사가 권총 주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4.5구경 엄청 무거워요. 그거 주면서 너 인마 이거 쏘라고 주는 거 아니야? 급하면 던져서 때려잡는 거야. 와일드카드에서 던지잖아. 이게 무슨 황당한 얘기야. 이 고물 고철 같은 걸 메고 댕기나 이제 그런 생각했는데 그게 맞는 얘기였어요. 이 총기 사용 규정이 어떻게 됐냐면 경찰관은 본인 또는 타인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 닥쳤을 때 또 공격이 목전에 도래할 때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에 칼이 오고 주위의 있을 사정을 순식간에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 총 쏘지 말라는 얘기야. 이게 얼마나 불합리하냐고. 총 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너무 이제 이런 말이 생기니까 경찰청에서 이 총기 사용 규정 같은 거 많이 완화했어요. 완화한 게 이 예, 정도. 5단계 그거 만들어가지고 적극적인 공격으로 내 생명이나 타인의 생명이 위험할 때는 총기를 사용해도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있다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단서는 붙어요. 배꼽 위로는 쏘지 마라. 아, 하체로 쏘라고요. 아래로 쏴. 야 이젠 쏠 수 있어. 근데 배꼽 밑으로 쏠 테니까 다리 좀 대봐. 근데 그 급한 순간에 그러니까 밑에다 쏘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테이저건을 적극적으로 써라 이제 이 얘기인데 사실은 테이저건 그 한 발 나가면 5만 원 날아가는 거예요.
한 발에? 오히려 더 셉니다. 그 누적되면. 엄청 비싸네. 근데 게다가 겨울에는 테이저건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 효과가 더 없어요? 뭐 패딩 같은 거 두꺼운 옷을 입으면 입고 있어요. 여기에 그 말짱꽝이에요. 그런데도 테이저건을 고집하고 있어요. 총 쏠려면은 잠깐 합리적 판단을 해야 되고 배좀 테이저건 벗으세요. 쏠려면 벗겼다. 야 패딩 좀 이따 벗어봐. 근데 여튼간에 이 로봇캅과는 좀 다르게 이번에는 AI이기 때문에 AI마저 나오자마자 이제 시작되는 기술을 공포 영화로 만들었다. 대단히 좀 창의적인. 사실 이런 영화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죠? 요즘에 이게 이제 문제로 퍼지는 게 연애를 못하거나 안 하는 애들이 챗 GPT랑 연애를 한다고. 헐. 친구가 없는 애들이 챗 GPT랑 친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걔랑 얘기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헐 나왔을 때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했어. 지금 그러고 있죠. 저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미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청소년들? 많죠. 많아요? 그 전에 이제 뭐 디페이크 같은 것도 나왔을 때 네. 초창기에는 허접했어요. 이제 몸 자세하고 이 네, 얼굴이 얼굴하고. 찔려 안 맞고. 있어가지고 그 자세히만 살펴보면 알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AI가 만들어내니까 요즘에는, 네.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똑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뭐 이제 디페이크 영상 같은 것도 굉장히 심각하죠. 그다음에 요즘에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목소리 몇 초인가만 따면은 소장님 목소리로 똑같이 해요. 똑같습니다. 우리 그 조선족의 구수한 사투리와의 그 낭만이 지금 아 그거는 이제 하신 거야? 그건 고전이에요. 아 실망스러워. 예전에는 그냥 문자로 와갖고 엄마나 휴대폰 망가져가지고 뭐 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 딱 읽어보면 야 이 사기치고 있네 그러고 말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영상으로 와요. 영상으로요? 딸이 진짜 얼굴 그 동영상 얼굴로 해가지고 딸 자기 얼굴이 그 딸 목소리로 그 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엄마 보면 자지러지죠. 자기 딸이 진짜 목소리로 오잖아요. 그거 어떻게 입금하네요?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돼 이런 거? 이후 야를 막론하고 뭐 영상 통화건 뭐 문자건 간에 그게 오면 그 전화는 일단 뭐 대화하는 척하면서 다른 전화로 그러니까 집에 집 전화도 이제 필요할 때가 됐어요. 집 전화 다시 집 전화가. 다시 집 전화가. 그럼 그 수사하는 것도 되게 어렵겠어요, 선생님? 그래서 이제 사이버 수사팀이 따로 별도로 이제 그 편성돼 가지고 그 이제 컴퓨터 역량을 좀 가진 수사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인원이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건 뭐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참 답답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늘 범죄는 앞서가고 수사는 그 뒤를 쫓는 게 맞긴 맞는데 그 격차가 갭이 너무 벌어지니까 벌어지니까, 어느 정도는 유지하면서 따라가야 되고 그러게요. 근데 너무 벌어지는 거예요. 요즘.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이렇게 사료 같은 거 보면 이걸 낭만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단순하거든. 그렇죠. 보통 일어나는 게 원한 관계, 지주의 어떤 괴롭힘, 맞아요. 마름의 횡포, 전국 팔도에 사건의 원인이 똑같아. 그래서 단순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현명한 지방관이 가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너는 토설을 해라 이러면서 몇 대 때리면 다 나오고. 줄줄줄 불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웃겼던 게 전 되게 재밌는 게 우리 난장 이런 말 하잖아요. 왜냐면 조선시대 때는 윤리관이기 때문에 범인을 잡아오면 다 알아. 그러면 한 다음에 얘가 이제 자기 아니라고 할 거 아니야. 아니라고 막 버티면 얘를 잡아다 뭘 하는 줄 알아요? 발목을 묶은 다음에 그 몽둥이를 갖고 와서 사실 이제 뭐 지지건 다 뻥이에요.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몽둥이 갖고 발바닥을 그렇게 때려요. 발바닥을. 예, 얼마나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죄인이 누군 줄 알고 했던 거 결국 자범이고 잡아와서 그냥 때리고 이렇게 보내고 이거 지금 디페이크 얘기하면 머리가 아파서 저는 너무 요즘에는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범죄의 목적이 더 단순해지지 않았을까? 돈이 무조건 돈이죠. 거꾸로. 무조건 처음부터까지 돈이죠. 돈이죠. 역설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네. 옛날에 뭐 부모의 관계, 뭐 시어머니와의 갈등 이런 건데 오히려 단순해진다. 오로지 돈이죠.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요, 뭐 AI를 통해서 그 사기를 당하고 이런 거 등등도 기본적인 원인은요 정보 유출이에요. 이 정보가 범인 쪽에 유출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타겟 삼아서 내 영상을 뽑아가지고 합성해서 우리 엄마한테 보내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저희 같이 얼굴 팔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리하네요. 불리해요. 그래서 이 진짜 정보 유출이 제일 가장 문제인데 그게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서 뭐 경찰청에서도 정보 유출 관련돼서 굉장히 민감해요. 여튼간에 이제 또 영화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실 공포죠. 입심직한 눈앞에서 있는 이런 거 관련해서 좀 추천해 주실 영화 없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 현재 상태에서 우리나라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살인? 살인이 이제 무섭긴 한데 혼자 사는 1인 가구? 그거 맞습니다. 제일 정확한 거예요. 이런 말도 나와요.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성범죄 공화국이 됐느냐? 우리나라 성범죄가 높아요? 경찰청 범죄 시계를 보면 성범죄 이 그 시시각각 발생하는 이 성범죄 발생률이 세계에서 거의 탑권이에요.
우리나라가? 예, 그러니까 졸지에 대한민국이 성범죄 공화국이 돼버렸다는 그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많이 당하는 게 스토킹 관련된 거. 이제 이 정말하면 바꿔서 얘기하면 관음증 범죄예요. 네. 이 범죄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심각하거든요. 스토킹하고 관음증도 연결. 같은 겁니다. 그건 어떤 맥락에서 보면. 관심이고 살펴보기 위한 거고 따라가서 알아보고자 하는 어떤 그 작태거든요. 막말로. 그래서 추천해 주고 싶은 영화가 도어락. 도어라. 예. 가끔 이런 적 있지 않아? 혼자 사는 방에 누군가 같이 있는 것만 같은 느낌 말이야. 내 방에 누가 있는 것 같아. 계속 찜찜한 일 생기면 도어락을 한번 바꿔봐. 여자 혼자 사는 그 원룸에 네. 예, 낯선 자가 침입해서 이제 이게 벌이는 그 영화인데 보여주고 싶었나 보죠. 다음은 너야. 이 영화 때문에 예, 혼자 사는 여성분들이 진짜로 약간 침대 밑에 못 본다.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침대 밑에서 이상한 냄새 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한동안 되게 많이 했었어요. 많이 있었죠. 이 도어락 나올 때 좀 비슷하게 이 전이었나? 숨바꼭질도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것도 엄청 무서웠죠. 이게 진짜 현실 공포들이야 정말. 맞아요. 얘네들은. 현실 공포입니다. 있을 만한 것들. 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는 저는 현재 상태에서는 관음증과 관련된 성범죄라고 봐요. 그 성범죄 대상은 뭐 본의 아니게 요즘엔 뭐 남녀 다 피해자일 수 있지만 성범죄 대상은 그래도 거의 절대 다수가 여성이죠. 또 그 여성 중에서도 또 구태여 분류를 한다 그러면 혼자 사는 여성들. 그러니까 요즘에 1인가구 워낙 많으니까. 네, 그렇죠? 혼자 사는 여성이 급격히 늘었어요, 대한민국이. CCTV에 보면 네. 여자분이 들어가는데 남자가 슬슬 따라오다가 이렇게 문 못 잡는 장면. 확 밀치고 들어가 버리죠. 아 그런 거 너무 무서워요 진짜. 여성들이 혼자 있는 그 집에 그 몰래 들어가 가지고 이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발발이라고 그래요. 발발이. 발발이. 제가 옛날에 면목동 출신입니다. 뭔지 아시죠? 면목동 발발이 있었어요. 진짜 유명한 사건입니다. 저 면목동 발발이 그 범인 사건. 못 잡아가지고 난리. 네. 그 면목동 일대가 반지하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 암수율이 더 많았어요. 여성들이 성폭행 당하거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그냥 그 동네에서 이사가 버리고 말지 신고하는 것 자체를 수치로 여기는 경향도 있었어요. 한때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 암수율이 많았었고 대한민국 발발이 사건 내가 대충 적어와 봤는데요. 많이 좋으셨네. 엄청납니다. 대전 발발이 사건 이게 98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이 대전 충남북을 그 중심으로 해갖고 한 8년? 원룸 여성들만 사는 다세대 주택 이런 데 가가지고 77건 일으켰던 그 대전 발발이 그다음에 보일러 발발이가 있어요. 보일러 발발이. 이것도 뭐야? 보일러 발발이는 보일러 수리공을 가장해서 여성들을 문 열으면 뛰어 치고 들어가가지고 범행하는 그 또 한 20여 건 있었고요. 수원 발발이는 경기도 일대 건인데 그거 있었고. 근데 이게 하나같이 공통점이 여자 혼자 사는 원룸이나 이런데 이제 침입을 해가지고 그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강도 행각을 벌이는 그런 사건들이거든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런 성범죄율이 높은 나라인 거예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2시간 반 만에 한 건씩 일어난다. 뭐 살인 사건이 그럼 실제 건수가 높은 거네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관음증이 심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국 사회가 한때는 꽉 눌려 있었어요. 뭐 유교의 그렇죠, 어떤 그렇죠. 그 어떤 영향 뭐 이런 것 등등으로 눌려 있다가 어느 순간 본물 터지는 것처럼 개방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인터넷 강국이 된 것도 사실은 편리하지만 이 부작용이 온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 등등 때문에 이 성범죄가 만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성범죄가 꼭 어떤 성폭행이나 성추행뿐만 아니라 예. 뭐 딥페이크라든지 뭐, 그럼요. 뭐 리벤지 포르노 이런 게 다 포함된 거죠 뭐 지금. 능욕방이니 뭐 이거 그거 다 똑같은 겁니다. 이쪽이 되게 많을 것 같아.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생님이 정말 꼽고 싶었던 영화 하나 있었다고요. 저도 추천해 주셔서 봤는데 이거 명작. 너무 재밌어. 진짜 연쇄 살인마 이야기를 다룬 넷플릭스 시리즈 이 마인드헌터. 네. 저 댓글에서 봤거든요. 김복준 선생님의 조상 영화다. 이래서 김복준 선생님 같은 분들이 등장했구나. 약간 이렇게 막 소개가 되던데. 예. 에드먼드 캠퍼 이 사건 아마 범죄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으로 인해서 범죄학이 진일보했다고 해야 되나요? 이 사람을 연구함으로 인해서 뭐 노버트 레슬러라든지 존 더그라스 같은 미국의 유명한 연쇄살인 범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하고 이 사람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론을 정립하다 싶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살짝 설명만 드리면 70년대 중반인데 황당한 범죄자들이 막 등장을 하면서 네. 이게 뭐지? 이 사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하는데 FBI 요원 2명이서 자기들이 어떤 강의 실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그쵸. 맞습니다. 돌아다니다가 찰스 맨슨을 한번 만나면 안 돼요? 이랬다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찰스 맨슨을 못 만나고 지금 말씀하신 그 캠퍼를 만나는 네, 거죠. 캠퍼를 만난 거예요. 이만한 거구의 사람이 오더니 2m 3에 130kg. 굿캐스팅이야. 거기 시즌 마지막 끝날 때 이제 그 캠퍼가 경찰 앉는 장면에서 저도 같이 구역질 나올 뻔했어요, 진짜. 근데 영화 보니까 뭐 말하는 거 엄청 좋아하던데? 천재입니다, 천재. 똑똑하잖아. 죽여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 할머니를 총으로 쏴 죽이고 칼로 또 찔러요. 맞아. 할머니. 그리고 뒤따라온 할아버지도 이제 마저 살해하고 난 다음에 물어보니까 왜 죽였어 하고 물어보니까 한 번쯤 죽여보고 싶었다고. 이게 에드먼드 캠퍼예요. 아우, 토할 것 같다. 뇌가 달라. 이게 선천적인 사이코패스고 연살인물. 양들의 침묵 주인공이에요. 맞아요. 예. 아, 이 사람이 또 양들의 친구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입니다. 거기서 보면 조디 포스터가 가서 닥터리발한테 물어보고 배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원래 있던 거예요? 아니면 이 시대에 맞춰 등장한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사람의 어떤 그 모든 것을 알으려면 자라난 환경부터 환경. 우리 뭐 양 선생님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부터 그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온 환경을 전부 다 봐야 돼요. 캠퍼 같은 경우도 어려서 이 아버지하고 엄마가 이혼하면서 핑퐁 쳤어요. 애를 데리고. 맞아. 아빠한테가 엄마한테가 계속 왔다리 갔다리 그러면서 많이 학대당했고요. 또 엄마 같은 경우는 특히 심하게 지하실에다가 9개월 동안 가둬놓잖아요, 어린애를. 아, 9개월을 가다 놨어요? 근데 덩치가 워낙 크니까 여동생하고 누나를 해코지할까 봐. 이러다 보니까 엄마에 대한 증오심 이런 게 커진 데다가 조부모 집에 가서 산골짜기에 갔더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엄청 들볶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머니 결국 죽여버리잖아. 할아버지도 죽이고. 맞아. 그리고 엄마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드라마에서는 가정환경, 부모의 영향 이게 많이 나오는데 실제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건 유전적 성향이고요. 그렇죠. 타고난 거. 그러니까 같은 걸 타고났다 하더라도 유년 시절에 어떤 환경 그렇죠. 속에서 어떤 경험을 했냐에 따라서 다르게 자라는데 부모도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니까 애를 그렇게 그렇죠. 취급했을 텐데 그런 유전적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버림받는 경험을 그리고 학대당하는 경험을 하면서 애가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자라났겠죠. 그렇죠. 이게 안 보신 분들은 지금 이게 무슨 되게 소름 끼칠 거예요. 잔혹한 영화인 줄 아는데 아, 근데 보면 정말. 계속 대화만 합니다. 네. 그 대화만 하는데 내가 본 제일 무서운 영화였어 진짜. 심리적인 거라든지 뭔가 머리 쓰고 막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거고 액션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지루하실 수 있는 그럴 드라마. 겁니다. 근데 되게 내용이 깊고 재밌어요 정말. 사실 열심히 했는데 저는 살면서 이렇게 뒷골이 땡기는 방송을 영주행자들 어떤 편에서도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해본 게 없는데 선생님 오늘 좀 나오셔서 어떠셨습니까? 네. 여기는 안 오면 안 되는 장소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부르면 올 수밖에 없는 두 분 때문에 와서 이제 했는데 저도 또 뭐 옛 생각도 나고 굉장히 유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굉장히 좀 아시는 게 많아가지고 막 한 수 배워갑니다. 아유 무슨 말씀. 제발 좀 좋은 사회 좀 만들자. 맞아요. 너무 인터넷 빠지거나 관음증에 빠지지 말고. 맞아요. 네.